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이번 주에 테마가 상당히 많아요. 이번 주 몇 요일이죠?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테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주 이제 테마들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애들 관련해서 쭉 나열을 설명을 드릴 영상 순서인데, 일단 첫 번째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이번 주에 이슈가 있는 게 대략 월요일날 이재명 관련주 파기환송심도 있고, 22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 거기서 이제 대북 관련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것도 있고, 22일 테슬라 배터리 데이도 있고, 23일에는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 이거 1호 이제 투자 시작, 그리고 24일에는 넷마블 BTS 관련해서 스토리 소셜 게임 유니버스 스토리 출시, 그리고 네 번째 영화도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그것도 개봉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또 화요일에는 그린 뉴딜 이제 정부 회의 같은 거 화요일 수요일 또 요 정도로 있는데, 이번 주에 이슈가 꽤나 짜잘하게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 자, 이거 무엇을 들고 나올까? 정확히 말하면 내부 정보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제 예상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과거에 테슬라 측에서 밀고 있던 거, 그래서 배터리 전략과 계획을 내놓지 않을까, 이게 가능성이 좀 제일 높다고 해요. 여태까지 배터리 생산 핵심 로드러너 프로젝트 관련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원가 절감 이런 거를 위해서 배터리 생산 전략 등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 현재 테슬라가 배터리 정작 나머지는 다 만들어 놓고 배터리는 다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그거를 자체 생산을 하면은 원가 이 절감 같은 게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에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100만원 주고 사올 거 자기들이 자체 생산해서 50만원에 하면은 당연히 자기네 거 쓰겠죠. 품질이 압도적으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 언론사들의 좀 예측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기술력은 좀 찾아봤더니 조금 기간은 걸릴 것 같아요. 물론 테슬라가 또 예상 외로 갔다가 좋은 배터리를, 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기술 개발한 걸 딱 공표를 하면은 좀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테슬라 여태까지 좀 기술력이 시장에 생각을 조금씩 더 뛰어넘었죠.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제 우주선 성공도 그렇고 민간 기업 중에 최초로. 그래서 가능성은 일단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0만 마일 배터리. 여태까지 지금 배터리 대부분이 10에서 20만 마일, 20만 마일 이 정도 이제 수명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몇 배가 느는 배터리인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전부터 중국 배터리 회사 지금 점유율 2위예요. LG화학이 1위고 2위가 중국 CATL인데, 거기가 100만 마일 배터리를 공동 개발을 해왔었고, 그 단계 일정상 어느 정도 좀 가까워지지 않았을까라는 관측. 그래서 이거 아니면은 배터리 자체 생산이나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라던가 이런 거를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이제 좀 시장의 관심이고. 자, 그러면은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여기서 말고도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예측하는 게 시장에서 1번이 배터리 자체 생산 로드러너, 그리고서 2번이 배터리 기술력. 아까 전에 전고체 배터리 있죠. 전고체 배터리. 3번이 100만 마일 배터리. 물론 딱 100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상징성이 있게 지금 10에서 20만 마일 하면은 수명이 다 하는데, 그거에 몇 배 정도의 배터리,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 3개 정도가 발표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른 게 뜬금없이 튀어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일단 예측되는 거는 대부분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배터리 자체 생산을 했을 시에는 당연하게 우리나라 2차전지 및 해외 2차전지 관련주들도 대부분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처음에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해가지고 뭐 모든 자기네 물량을 다 보급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기술력의 차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겠지만, 대신에 자체 생산을 한다. 배터리 자체 생산 시, 자체 생산 발표 시 나머지 2차전지 기업들 실적이 당연히 감소합니다. 테슬라 측 자체 생산 배터리의 점유율을 뺏기는 거죠. 2차전지 기업들 당연히 배터리 점차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안 좋게 보여요. 그럴 때는. 왜? 테슬라가 자체 생산을 하면은 점차 자기네 거를 계속 늘리기는 늘렸지 안 늘리진 않겠죠. 그에 따라서 자체 생산 발표 시에는 2차전지 기업들 이거 움직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이제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관련주가 뭐 이제 삼성 SDI 뭐 공급하거나 뭐 이런 게 좀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몇 개 기업이 있는데, 여하튼 삼성 SDI에 뭐 연관 있는 기업들, 혹은 원통형 배터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딱 관련주로 현재 나온 거는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나마 삼성 SDI나 뭐 아니면은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전지 제조 장비 공급하는 기업들, 그리고 100만 마일 배터리, 이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ATL이랑 협업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당연히 CATL이랑 연관 있는 종목들, 이렇게 정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별도로 테슬라가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최근에 테슬라 이슈로 올랐던 애들, 그리고 부품 납품, 테슬라의 부품 납부하는 애들, 납부? 요정도 이제 종목들이 조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는 당연히 제일 좀 안 좋은 것 같고,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안 좋게 넘어갈 확률이 높겠죠. 이러면은.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는, 근데 뭐 1번의 경우에서도 그럴 수는 있어요. 자체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모든 물품을 다 완전 전 자체 생산이 하기는 당연히 좀 힘들어요. 애플폰에 뭐 삼성 부품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삼성 뭐 반도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 어느 정도 다른 기업들 조금씩 다 끌어오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이슈 있는 기업들은 뭐 좀 살아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2차전지 배터리를 마지막에 완성시키는 이제 최상위 대기업들, 얘네들은 좀 안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1번 경우에는 이것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2번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 발표, 그러면 이제 기술력 원통, 차세대 배터리, 뭐 차세대 배터리, 삼성 SDI가 조만간 현대기아차에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뉴스. 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전고체 배터리가 제가 봤던 거는 사실 지금 뉴스로 갖다 딱 엮여 있는 건 없어요. 전고체 배터리 그런 식으로 갖다가 뭔가 막 얘기는 많은데 아직 개발 중이다. 그리고 삼성 SDI에서도 한 2027년쯤 개발을 할 것 같다라는 내부 그런 이제 레포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갖다가 내부 정보에는 한 2027년쯤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제일 위쪽은 납품이에요. 이쪽은 납품. 빈칸 메모 입력. 테슬라의 부품. 납품 업체들입니다. 아까 납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납부가 아니라 납품이에요. 자, 그리고 CATL 관련주. CIS가 제일 상징적이었고, 그 다음에 서진 오토모티브가 좀 따라왔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가 이제 그 뭐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요 정도 관련주로 저는 제가 찾은 거에서는 한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부품 납품, 요걸로 갖다가 최근에 움직였던 애들 위주로 갖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뭐 무조건 움직인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은 거기서 뭐 단타 계열, 단타식으로 갖다 좀 움직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CATL 같은 경우, CATL입니다. MS 오토텍이 최근에 거래 대금 가장 많이 터졌어요. 3,500억, 4,400억. 그래서 얘가 지금 차트상 보면은 처음에 상승을 하고, 근데 이 상승 자리가 요 위에서 아예 딱 마무리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기는 해요. 하여튼 이렇게 거래 대금 3,500억 터지고 그 다음에 조정을 얘가 이렇게 줬죠. 그리고 시세를 준 다음에 지금 다시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십자 도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분봉을 보면은 내려갔다가 이제 막판에 좀 추세를 지켜주면서, 안 그래도 제가 과거 전에 이렇게 지지 저항을 그려놓은 곳에서 좀 움직였네요. 지금 분봉상 시세 이날 처음 주고서 지지를 여기서 해줬어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저항 있던 자리들이 요 구간이고, 지지, 저항, 요 구간에서 지지 저항이 이루어졌었고, 여기서 시세 주고 제일 저점 지지 받은 곳이 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세를 뿜어주고 다시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얘도 아직 요 정도는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면서 대금도 많이 없고 십자 도지 위아래로 갔다가 움직이면서 보합 수준으로 끝났죠. 이 점은 분봉상에서 처음에 매도세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매수세가 붙어서 여기까지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S 오토텍 최근에 거래대금 테슬라 역에서 가장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두고, 그 다음에 KEC 얘도 이제 엮여있는 이슈가 있었죠. KEC 테슬라와 손잡는다. 좌석 반도체의 공급, 좌석 내에 반도체 공급, 이 이슈로 갔다가 시세를 이제 거의 3연상 수준으로 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추세를 돌리면서 최근에 좀 움직여준 모습. 근데 이제 뭐 차트상 조금 신고가 위치도 아니고 시세 줬다가 내려왔다 다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한데, 하여튼 추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얘는 앞에 지지 저항은 사실 좀 볼 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요 자리 이렇게 점상 간 자리가 저항을 이루어줬었어요. 요 정도. 그래서 돌파를 하고 이 다음 날도 시세를 줬지만 어찌됐든 이 자리를 좀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1350원 정도 요 부근인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성창오토텍은 차트 자리 좋게 올라와놓고 이 종목 특성이 조금 변동성이 엄청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윗골이 길었던 종목 저항 두 번 맞고 시원하게 시세 주고 조정받고 또 시세 주고 막 밀렸는데, 얘는 종목 끼질이 튈 때는 좀 잘 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얘도 아직은 관심 종목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만원을 시원하게 돌파하고서 만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9,500원, 9,000원 요 부근에서 좀 반등을 줄 때가 많아요. 만원 부근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한 번 정도는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로 엮여 있긴 한데 분봉, 일봉만 봐도 좀 얘는 조금 꺼림칙해 보이기는 해요. 본 종목이 윗꼬리가 뭐 다 이렇게 쭉쭉. 그래서 저는 이런 일봉은 조금 안 좋아합니다. 와, 이거 보세요. 상한가 이렇게 닫아놓고 막판에 확 밀어버렸어요. 얘도 뭐 엮여있는 관련 종목이긴 한데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일봉이 너무 더러워요. 그 외에 이제 우리산업이랑 센트럴모텍, 과거에 테슬라 관련 대장주 했던 센트럴모텍인데 최근에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얘네는 관심 종목엔 두 대 일단 최근에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CATL, 아까 전에 그 뭐 100만 마일 배터리 이런 거 나오면은 CATL 얘네들도 한번 딱 튈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지금 CIS 같은 경우 CATL이 그 배터리에서 화재 이력이 있었어요. 그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면서 21선 계속 지지하면서 흐르고 있는데 추세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 위쪽에 좀 이제 저항 같은 느낌으로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위랑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도 슬쩍슬쩍 낮아지고, 그래서 여기서 좀 방향성. 근데 위에 이제 10,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저항이 좀 바로 앞에 있기는 해요. 자, 여하튼 CATL 같은 경우 중국 이제 아니 방금 이 CIS 같은 경우 자, CIS 테슬라 치면은 과거의 이력 쭉 나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뭐 납품 부각됐던 그런 식으로 갖다가 튀었던 적이 있고, 여기 뭐 전고체 선점 경쟁 치솟는 CIS 몸값 이런 이슈도 있네요. 아까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CIS는 중국 2차전지 시장 지배력 강화, 중국 CATL이랑 엮여서 그래요. 아, 여기다 내가 테슬라를 줬군요. 어쩐지 CATL이 안 나오길래 이상하다. 얘 CATL 분명히 엮여 있는데. 자, 2018년 뉴스인데 중국 CATL 등 글로벌 기업에도 장비 공급, 중국 2차전지 설비 공급 계약 잇따라 2016년부터 계속 고객사로 CATL. 자, 이거 최신 뉴스는 없나? HTS 뉴스를 찾는 게 빠르겠네요, 이거. 자, 여기다가 그냥 CATL 치면은 예전에 이슈가 한번 됐었어요. 그렇게 옛날도 아니고 2020년 5월 19일 CIS 테슬라 중국식 배터리 채용 확정, 중국 CATL의 납품 부각 상승세, 이런 식으로 갖다가 CATL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납품 이슈 떠올라서 CATL이 이 정도 차트는 얘는 막 세력주 같은 느낌으로 막 움직인 느낌은 아닌데, 아무튼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트가 거래 대금이 막 미친듯이 터지면서 세력 종목처럼 움직인 게 아니라 살짝 조금씩 천천히 우상향하다 한번 튀고 다시 우상향하고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서진 오토모티브도 일단 최근에 움직였는데, 얘도 국내 유일 중국 2차전지 CATL 보유업체 지분. 조금 복잡은 하죠.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식으로 갖다가 CATL이랑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아무래도 증거금 100%라서 저는 조금 안 좋아하고, 엄청나게 좀 역배열로 갖다 내려온 점은 조금 좀 꺼림칙해요. 딱 봤을 때 뭐 추세고 뭐고 그런 거 그런 느낌도 없고 해가지고 조금 꺼림칙하긴 하지만, 일단은 얘가 최근에 이슈로 갖다가 움직여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틀 이렇게 저점 만들어준 것도 지지해주고. 자, 근데 얘는 지금 일단 거래 대금이 좀 엄청 적네요. 딱 보니까 분봉이 딱 이런 식으로 갖다가 기괴하게 뭔가 처음 보는 분봉처럼 막 외계 문자처럼 생겼죠. 이런 거는 거래량이 엄청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비중을 낮추셔야 돼요. 엄청 시장 관심을 못 받는다는 거니까. 그 와중에 일단 상한가를 이틀, 3일 전에 가기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보 마그네틱. 얘는 조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1년 조금 넘었네요. 자, 그래서 이 EMF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고 해요. 전자석 탈철기, 이게 아마 2차전지 만들면은 거기에 이제 철가루 같은 거, 그런 거를 싹 걷어가는, 깔끔하게 이제 좀 걷어가주는 그런 기계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관련 전자석 탈철기.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 점유율 1위 업체라고 하는데, LG화학, 삼성 SDI, CATL, BYD 등 어느 정도 크기 큰 배터리 업체들에 다 공급을 하고 있죠. 당연히 점유율 1위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여기 나오네요. 강력한 자기장 안에 넣어 철 등 자성체를 제거하는 장비. 그리고 CATL이 엮여 있기 때문에 얘도
한 번 정도 또 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자, 여튼 요렇게 CATI 관련주들은 조금 시총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조금 시총이 있어요. CAT 얘는 이제 신고가가 조금 그렇게 멀지는 않다는 점. 그렇긴 한데 좀 움직임이 더디긴 하네요. 추세는 상당히 좋게 올라왔고, 자, 그 외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뉴스로 움직였던 애들이에요. 최근에 TCC 스틸, 테슬라 원통형, 차세대 배터리 이제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정확히 말하면 지금 딱 나온 건 아닌데 독자 개발 차세대 배터리의 일부가 드러났다 하면서 배터리 셀 뭐 원통형 배터리 셀이 뭐 몇 개 사진이 공개됐다고 해요. 근데 뭐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죠. 여하튼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TCC 스틸 요때부터 좀 중간중간 움직였던 느낌도 있고, 차트상 요 구간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일단 이틀 전에 움직여줬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넣고, 상신 EDP도 테슬라 원통형 뉴스에 있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HTS에 있는 애들은 일단 엮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삼진의 LMD, 나라 MND 얘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나라 MND 같은 경우엔 지금 그 LG와 그 이슈로 갔다가 1등이 델타 테크놀로지, 신성 델타 테크 얘고, 2등이 나라 MND가 LG와 분사 이슈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얘는 재료가 조금 양다리이긴 합니다. 자, 여하튼 테슬라 배터리 관련주들 만약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요 정도고, 일단은 좀 대금 많이 터진 애들 차라리 매매를 얘네들이 무조건 움직인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켜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거래대금 최근에 그나마 좀 터진 애들 위주로 갖다 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차전지 섹터도 같이 한 번 정도는 어찌됐든 테슬라다 보니까 뭐 LNF 이렇게 또 수급 시원하게 들어왔고, 에코프로 BM도 금요일날 외국인 이런 식으로 했다.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어요. 이게 그 지수 EFS, TS 그 유럽 펀드 그쪽 계열 지수 뭐 반영된 것도 같기는 한데, 아무튼 첨보는 그 맞습니다. 지수 유럽 지수 그 편입된 거. LG화학이 일단 지금 분사 이슈로 왔다 이틀 연속 꽂고서 외국인이 좀 시원하게 사고 있는데, 이건 좀 봐야죠. 어찌됐든 그 분사가 뭐 일단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다음 달 투표를 거쳐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일단은 불확실성, 이제 악재가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그 개인들 투자자들의 심리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데, 반대로 갖다 기관 외인이 미친 듯이 들어오면은 또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이제 2차전지 애들 전체적으로 좀 흐름 같이 봐줄 수 있지 않을까. 테슬라 어찌됐든 2차전지 대장주죠. 정확히 말하면 전세계에. 자,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 배터리데이 관련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애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